야, 이번 주 나이키 좀 핫했네요. 확실히. 나이키 막말 논란이라 그래서 무슨 막말 논란인지 했더니 실제로 이 말을 했더라고요. 나이키 CEO가 우린 중국을 위한 브랜드다 이렇게 어젠가 그저께 말을 했더라고요. 야, 보면서 뭔 일인가 했더니 이제 사실 그거죠. 결국 중국이 이제 불매운동 하니까 약간 립서비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CEO인데 중국에다 물건 팔려면 어쩔 수 없는 말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혹시 뭐 한국 기사가 잘못 옮겨진 건 아닌가 제가 직접 영문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이런 말을 하긴 했더라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동시에 이제 우린 중국에 큰 고객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아주 중요한 소비 시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국을 위한 브랜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혹시 모르신 분들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올해 초부터 지금 중국에서 나이키 불매운동 있잖아요. 중국의 신장이라는 지역의 인권 탄압,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이키, 아디다스, H&M, 뭐 유니클로, 자라 이런 글로벌 의류 기업들이 야, 거기 중국에서 인권 탄압해서 만드는 원자재, 면화 이런 거, 의류나 신발에 들어가는 재료 거기서 만든 건 나는 안 쓸 거야 라고 불매 선언하니까 중국이 바로 보복을 하는 거죠. 중국 광고 모델부터, 나이키 모델이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왕이보라는 분이 나이키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마 올해 초에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불태우는 사진. 야, 사진도 화끈합니다. 불매운동도 화끈하게 하죠. 불태워요. 야, 그리고 막 변기통에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쵸?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불매운동 우려하니까 주가도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누가 뭐래도 중국이 최대 시장인 거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6월 2일 뒤끝으로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참, 야, 이거 완전 치사하다 느꼈던 게, H&M이나 나이키 의류 이제 기껏 잘 수입해 오다가 이번에 이제 6월 초에 부적격 판정한 거예요. 불합격이라고. 여태까지 잘 수입해 오다가 중국 관세청에서 갑자기 갭이라고 미국 그 브랜드 있잖아요. 갭, 그리고 자라, 스페인 브랜드, 그리고 나이키, 면 티셔츠 등 해외 수입 브랜드 제품들이 무더기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갑자기 유해해야 돼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대. 그래서 어린이 피부에 해로울 수 있고 어린이 입을 통해 유해 물질이 몸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다 전량 회수 안 받아준다. 여기 기사 제목에 나와 있지만 이런 브랜드, 불매운동 선언한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보복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중국하고 이 나이키 플러스 글로벌 의류 회사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경영진 입장에서는 회사의 CEO이자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여론을 달랠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중국에 무릎 꿇은 태도를 공개적으로 취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이번에 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지 40년 넘었고 가장 큰 스포츠 브랜드인데 우리는 중국을 위한 브랜드라고 이제 약간의 립서비스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이 말을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지금 뉴스들에 잘 안 나오던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 실제로 나이키가 실적이 이번에 엄청 잘 나왔는데 중국 쪽 매출은 조금 둔화됐어요. 이 부분이 부각이 잘 안 되던데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이 나이키 측에서 중국 매출이 17% 늘었는데 이 정도면 기대치 이하거든요. 중국만 떼놓고 봤을 때. 이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괜히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립서비스를 한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맞아요. 태칭창에도 북미 매출이 엄청 늘었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나이키 전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야, 보시면 여기 점프 있습니다. 15% 점프 있어요. 15%. 연초부터 나이키가 불매운동 우려로 쭉 이렇게 쭉쭉쭉 내려갔었거든요. 언제 오르려나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이렇게 실적 발표와 함께 말 그대로 불꽃놀이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15%가 오르다니. 나이키가 채팅창에 차트를 찢었네요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하락 추세였는데 저도 약간 방심하고 있었는데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1년치 상승분 일주일에 다 올랐네. 맞아요. 1년 내내 약간 6개월치 하락하던 거를 그냥 다 뚫어버렸습니다. 신고가를 한 방에 갱신.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면서 역시 나이키는 끄떡이 없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이제 작년에 잠깐 적자했었는데 흑자 전환하고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나이키의 비결. 1번 중국 보이콧 우려. 중국 불매 우려가 실적에 영향이 크게 없네. 생각보다 잘 나왔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보고 있는 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실적이 강하게 회복했다. 쉽게 말해서 19년 이전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월가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냥 성장하면 안 되고 지금 어떤 주식들만 좋아하냐면 2019년보다 실적이 좋아야지만 주식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이전 실적을 회복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느냐를 체크하는데 나이키는 2019년 실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프를 강하게 한 걸로 보이고요. 플러스 지금 말씀드릴 요 D2C라고 해가지고 이미 채팅창에도 말씀하시는데 야, 나이키가 요걸 이제 성공적으로 전환을 해서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 그래서
고객들한테 직접 팔기 시작했죠. 나이키 최근에 신발이나 이런 거 사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예전에는 나이키 뭐 편집샵이나 각종 매장 어디서든 살 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나 직접 그 공식 어플리케이션 이런 데서 살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나이키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게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이게 마진이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은 잘 되니까 주가가 점프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나이키는 중국 불매운동 쑥으로 들고 매출도 2배 늘어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지금 나이키 분위기가 괜찮죠. 왜냐면은 일단 유럽과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봉쇄가 해제되자 소비자들이 밖에서 활동하기 위해 이제 운동화나 운동복 쇼핑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단 경제 재개의 호재 모멘텀도 있고 5월 달까지 중국 불매 운동이 좀 있었는데 수그러든대요. 이거 오래 못 가나 봐요. 벌써 6월 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나이키 판매 추세는 이미 회복되고 판매량이 반등할 것이다. 이게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죠. 나이키 내부적으로 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걸 말하니까 야 중국 불매 운동도 이제 슬슬 끝나나 보다. 이런 것까지 경사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바짝 오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나이키가 가지고 있던 우려가 있는데 중국 판매 둔화, 불매 운동 이거 해소되고 있고 공급망 우려 맨날 말했던 거 나이키 뭐 원자재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해소되고 있고 운동복 수요 둔화 이런 것도 경제 재개되면서 해소되고 있고 지금 남은 거는 도쿄 올림픽 불확실성인데 요거는 아직 세모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기술적으로 하락 차트였다고 했는데 이것까지 찢어버렸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극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나이키를 둘러쌌던 우려들이 다 해소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저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우려가 꼈을 때 우량주를 사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다 해소되고 사는 게 아니라 참 그걸 저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렇게 우려들이 잔뜩 껴있을 때 우량주를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나이키 차트인데 보세요. 딱 1년 전입니다. 보시면 나이키 분기 적자 1조 원 육박, 매출 감소, 막 엄청 무서운 기사를 내죠. 이 당시에. 딱 1년 전입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본사 직원 해고한다, 수익 감소한다 이러면서 심지어 올해 나이키 중국발 불매 운동 우려라고 해서 하락하더니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신고가를 갱신해 버립니다. 야,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진짜로. 실적 로켓하고 불꽃놀이 15% 상승. 그리고 보시면 재밌는 게 이게 나이키 실적이거든요. 2006년부터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올라가다가 요때 잠깐 2020년 쉬어갔다가 그냥 바로 회복을 해버리는데 이게 회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의 수준을 뛰어넘고 거기서부터도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채팅창에도 믿고 보는 우량주 기업들은 떨어질 때를 봐야 하네요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량주를 잘 봐놨다가 떨어질 때 사모으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게 보상을 받는 방법 아닐까. 나이키 혹시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조던이라 그래서 브랜드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 야, 나이키 매출의 28%가 조던이라고 하대요. 조던. 근데 이 조던이 이번에 30% 넘게 상승하면서 나이키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인기가 엄청 많대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채팅창에 물어보시는데 나이키는 배당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나이키 온라인 전환 전략이 대성공했어요. 요거를 이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기업들 투자하실 때도 나이키가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2019년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거 아실 텐데 이게 되게 혁신적인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나이키가 2019년부터 아마존에서 빠져나옵니다. 2019년이 아마존 난리 났던 해였거든요. 엄청 강세. 모든 그 기업들이 아마존에 다 굴복하는,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거였는데 나이키는 이제 과감하게 아마존에서 안 팔 거다. 와, 이거 대단한 도전이죠. 디즈니가 약간 넷플릭스에서 빠져나오는 느낌? 자신 있으니까 나오는데 이때 우려도 많았거든요. 야, 과연 아마존에서 빠져나와서 나이키가 살 수 있을까? 저도 그때 저 좋은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놔두고 왜 따로 팔려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감하게 판단을 하고 나와가지고 자체 앱과 직거래 매장,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에만 집중했더니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맞이하면서 잘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신발 편집숍 등에 공급하는 양을 점차 줄이고 있다. 유통 이런 거 안 고치고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라는 전략을 쓴 건데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출 20%가 이 디지털 온라인 판매였는데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되고 고마진 남으니까 2025년까지는 전체 판매액의 50%, 나이키 전체 매출 판매량의 50%를 온라인으로 팔아버리겠다. 자체 유통망으로 다 팔아버리겠다. 채팅창에도 아마존 버린 게 신의 한 수였네요 하는데요. 그때 나와서 나이키가 지금 이렇게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때 판단을 못하고 아마존에 들어있던 회사들은
다 이제 계속 아마존한테 잠식당하고 돈 떼어주고 힘을 잃고 약간 자체 플랫폼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텐데, 진짜 역시 나이키가 자기 어떤 브랜드를 믿고 한번 도전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안 팔아 나이키 신의 한 수, 이게 올해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 핵심이 두 가지죠. 아마존을 거치면 유통 마진도 줘야 되고, 그렇죠, 수수료 떼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였죠. 나이키가 핵심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거, 고객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아마존에서 팔리면 도대체 어떤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데이터가 하나도 안 모이니까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나이키가 가져온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잘한 방법이 된 거죠. 차라리 수수료도 아끼고 고객 경험, 뭐 좋은 말로 고객 경험이지만 결국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야, 탈 아마존 선언한 덕분에 이게 신의 한 수를 적용했다. 이게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ABC마트라고 아시나요? ABC마트? 그 한국에도 있잖아요. 이게 일본 건데 우리나라 그 편집샵도 1등이더라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신발 쌓아놓고 있는 마트들 많이 보이잖아요. 나이키가 신발을 안 주니까 20년 만에 역성장했다고 합니다. 일본 불매 운동 때도 이 ABC마트가 버텼는데, 운동화 시장은 커지지만 지금 나이키가 빠져나가니까, 물건을 안 주니까, 직접 팔아버리니까, 야, 오프라인 사업 포기하고 이제서야 ABC마트, 레스모아 이런 신발 오프라인 매장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매출의 40%를 차지하던 나이키가 공급 계약을 종료하면서 완전히 지금 폭삭 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체 플랫폼의 힘을 가져가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플러스 온라인 판매가 힘이 막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랠리가 어제 오른 그 15% 상승이 어느 정도냐면은 나이키 역대 주가에서 이 블랙 먼데이 1987년 이때 이후로 최고 하루 상승분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을 어제 기록한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건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기업은 타이밍 잴 게 아니라 그냥 살 거면 사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엄청난, 재미없다고 할 때 모아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마음 편한 주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래서 보시면은 언어 유희하는데 just do it이 아니라 just did it이라고 이렇게 해냈다, 나이키가 나이키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향후 전망도 높게 잡으면서 나이키가 2025년까지 한 두 자릿수는 꾸준히 성장 가능할 것 같다, 전망까지 높여 잡으니까 지금 상승을 많이 한 모습이고, 올해 기준으로는 연초 대비로는 원래 마이너스였다가 상승하면서 9% 상승한 상황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연초 9%. 채팅창에 나이키 반려주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반려주식인 것 같아요. 마음 편한 주식, 자녀분한테 증여해도 되는 주식 아닌가, 모아줘도 되는 주식 아닌가. 이게 망하는 걸 기다리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지금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름 가을 휴가철에다가 경제 재개, 여행 및 외출 수요 증가하니까 뭐 단기적으로 호재들 플러스 분위기도 좋지 않을까, 주식시장 상황도 좋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급등하고 나서 막 따라 들어가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항상 급등하면 급락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심하자, 이렇게는 꼭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하고, 어쨌든 뭐 좀 너무 전망이 밝은 주식인 것 같다. 차트가 나이키랑 비슷하다.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 차트가 나이키랑 진짜 비슷하네요. 스포츠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을 테니. 그러니까요. 지금 스포츠 경기도 재개되고, 채팅창에 어제 아디다스도 많이 오름. 맞아요. 지금 나이키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나이키 덕분에 아디다스랑 의류 회사들도 다 같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목에 넣었지만 노잼일 때 우량주를 사 모아야 되는 이유를 이게 보여준 주식 아닌가. 남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호재가 없을 때, 안 보일 때, 우려가 잔뜩 꼈을 때 라고 저도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나이키 보기만 하다가 못 샀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라이브 들으신 분들 같이 노잼 주식 한 번씩 이따가 얘기 한번 해봅시다. 또 그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김봉프님이 지금 도배를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배를 하지 마세요. 애플이 1년째 행보 중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 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동의합니다. 네. 제가 읽어드렸어요. 봉프님 도배 안 하셔도 됩니다. 애플도 1년 횡보 맞아요. 횡보하는 주식 좋습니다. 네.